보시면 바로 여기 크리에이트 탭에 보면 여기 백열 전구 보이시죠? 여기 라이트들이 존재합니다. 포토매틱 라이트가 있고 스탠다드 라이트가 있고 V레이 라이트가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 스탠다드 라이트에 보시면 옴니 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 타겟 다이렉트가 있고 타겟 스폿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써야 될 조명입니다.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점광원입니다. 여러분들 스케치업 했을 때도 옴니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 스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조명. 타겟 다이렉트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긴 조명.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조명 이렇게 세 개예요. 자, 보시면 옴니라이트는 해당 광원으로부터 사방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조명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촛불이나 혹은 백열등 같은 거, 사방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조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스포트라이트는 조명이 어떻게 가요? 원뿔 모양으로 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요. 원뿔 모양으로 사선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조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이렉트 라이트는 원통형 조명입니다. 얘는 스포트라이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단지 얘는 빛이 직선으로 갑니다. 레이저처럼 빛이 직선으로 가요. 스포트라이트는 빛이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다이렉트 라이트는 빛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조명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통으로 빛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고, 얘는 빛이 내가 지정한 각도로 퍼져나가는 거고,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조명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포토매틱도 없고, V레이에 들어가 있나? V레이도 없네. 돔라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돔라이트가 없네요. 일단 요 세 가지, 여기 프리 스포트하고 프리 다이렉트는 타겟점이 없는 조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타겟이 없어요. 타겟이 없는 조명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안 써요. 보통 타겟 가지고 많이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3점 조명이에요. 3점 조명. 기본적으로 헐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할 때 요 3점 조명을 주로 많이 써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키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림라이트 또는 백라이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필라이트, 필이 무슨 뜻이에요? 채우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밝기를 조절하는 조명. 전체적으로 공간에다 빛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 키는 뭐예요? 열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영어 관용구에 보면 키맨이라는 게 있어요. 키맨.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키맨. 어떤 일에 핵심이 되는 사람.
어떤 일에 주도적으로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을 키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조명. 다시 말해서 주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백라이트라고도 하고 이제 림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백라이트는 말 그대로 뒤쪽에서 오는 광선, 뒤에서 물체의 뒤에서 밝혀주는 조명인데, 뒤를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물체의 윤곽입니다. 이 조명이 있으면 물체의 윤곽이 또렷하게 잘 보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림라이트가 아니다. 림라이트 림라이트하고 백라이트가 똑같아요. 림라이트하고 백라이트가 똑같아요. 뒤쪽에서 밝혀주는 조명에서 백라이트라고도 하고 림라이트라고도 해요. 보통 흔히들 역광이라고 하죠. 백라이트, 림라이트 둘 다 역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역광을 주게 되면 물체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림라이트 또는 백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조명입니다. 이렇게 조명이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물이 있으면 뭐 필라이트나 키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좌우측에 키라이트와 필라이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림라이트 또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사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죠. 반사판 보셨죠? 은색으로 된 반사판. 그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주는 조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3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3점 조명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헐리우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촬영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응용하시면 돼요. 물론 V-Ray를 사용하면 쉬워요. V-Ray를 사용하면 이렇게 어렵게 조명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V-Ray를 사용하지 않고 조명을 만들고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바닥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주전자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닥과 주전자를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만들어야죠. 자, 카메라도 설치해 보죠. 타겟 카메라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렌더 셋업.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커먼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 렌더러는 렌더링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엘리먼트 파트, 그 다음 레이트레이스가 광선 추적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어드밴스 라이팅, 조명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커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타임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글, 한 프레임만 렌더링 합니다. 3D Max는 씬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3D Max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즉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시간만큼 렌더링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시간만큼 렌더링 합니다. 레인지, 범위, 내가 범위를 지정해서 렌더링 하겠습니다. 프레임, 내가
지정한 프레임만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싱글로 놓으면 지금 현재 프레임을 렌더링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장면 하나만 필요해. 그럴 땐 싱글을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애니메이션을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나 혹은 레인지 혹은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어리아 투 렌더, 어느 부분을 렌더링 할 겁니까? 현재 뷰를 렌더링 할 겁니다. 셀렉티드, 선택된 객체만 렌더링 할 겁니다. 리전, 내가 선택한 영역만 렌더링 할 겁니다. 크롭, 내가 선택한, 지금 리전이죠. 내가 선택한 영역만 잘라서 렌더링 할 겁니다. 블루업, 내가 선택한 영역을 확대해서 렌더링 할 겁니다. 이거 다 써요. 셀렉티드 빼고 다 씁니다. 자, 일단 뷰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아웃풋 사이즈, 출력 해상도. 스케치업 할 때 설명드렸죠? 출력 해상도 잡는 방법.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로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2970에 2100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근데 우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대략 800, 600 또는 1024에 768 이 정도 해상도면 적당할 겁니다. 800에 600이나 1024에 768 정도 해상도면 적당할 겁니다. 여기 있죠? 또는 720에 486 720에 486이 옛날 TV 있죠? 요즘 TV 말고. 요즘 뭐 HD TV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HD 뭐 FHTV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나오기 이전 게 해상도가 720에 486이었습니다. 예전 TV 해상도가 720에 486이고 요즘은 이제 이거의 배수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720에 486에 계속 배수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800에 60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 옵션 항목인데 어지간해서 이 옵션 항목을 잘 건들지는 않아요. 애트모스피어릭, 안개 효과를 렌더링 합니다. 이펙트, 특수 효과 렌더링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조명, 그러니까 재질에서 나왔었죠. 그 재질에서 디스플레이스 효과를 렌더링 해줍니다. 요 세 가지 옵션을 꼭 씁니다. 비디오 칼라 체크라는 게 있어요. 이건 3D,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풀칼라죠. 그죠? 색상의 개수가 많았는데 옛날 TV, 극장 TV 있잖아요. 그거는 720에 486에 256 칼라였어요. 색상 자체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상에서는 색상이 보이는데 TV나 혹은 영화로 가면 색상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검출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이 얘기가 비디오 칼라 체크인데 이젠 쓸 일 없는 옵션이죠. 이제는 충분히 다 좋아졌으니까 필요 없고 렌더 투 필드, 네,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오른쪽에 보면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일부러 감춰놓은 객체들 있죠. 그거 렌더링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굳이 내가 감춰놓은 이유는 보기 싫고 안 봐도 되니까 감춰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렌더링 해주겠다? 의미 없는 거죠. 그 다음 뭐 이것도 됐고, 에어리아 라이트, 섀도우 포인트, 요것도 조명이죠. 조명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인데 넘어가고. 자, 요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포커스 투 사이드. 우리가 스케치업은 투 사이드 렌더라고 했습니다. 앞면 뒷면 다 렌더링 한다고 했어요. 근데 스케치업, 아니 3D 맥스는요, 앞면만 렌더링 한다고 했습니다. 종종 뒷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체크해주면 뒷면까지 렌더링 해주게 됩니다. 슈퍼블랙이 있네요. 요즘 슈퍼블랙 안 쓰죠? 슈퍼블랙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게 뭐냐면은 풀 속에 나비가 있어요. 풀이 있고 그 뒤에 나비가 있어요. 그러면 색상이 비슷하면 두 개가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슈퍼블랙은 뒤에 있는 건 채도를 더 낮추고 앞에 있는 건 채도를 조금, 그러니까 좀 더 높여가지고 두 개의 원근감이 생기도록 해주는 게 슈퍼블랙이에요. 굳이 요즘은 뭐 대부분 다 기본이 슈퍼블랙이니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렌더 아웃풋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렌더 아웃 저장, 내가 렌더링한 결과물을 저장시키는 거. 오토세이브랑 똑같은 거죠. 파일즈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지정하고 여기 파일 포맷, 파일 이름 지정하고 여기 파일 포맷 나오죠. 여러가지 형태. 제가 이거 파일 포맷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 쓰라고요?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PNG, 이미지는 PNG. EPS도 있네요. EPS 괜찮아요. HDRI도 괜찮아요. 요즘은 저기 RAW인가? RW인가? 요즘 그거 사용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여기 PNG. 내가 동영상으로 저장할 거예요. 내가 동영상으로 저장할 거면 AVI. 그렇지 않고 이미지로 저장할 거예요. PNG. 그러면 자동 저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렌더 있죠? 네. 뷰포트 지정하고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어색한 거 보이시나요? 스케치업은 그림자가 기본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선라이트가 있어서 모든 조명을 해소할 수 있지만 3D 맥스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조명을 옴니를 쓰든 타겟을 쓰든 혹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반대쪽에 하나, 카메라 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그 다음에 그 뒤쪽에 하나. 이렇게 되면 3점 조명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개를 놔 보시죠. 자, 조명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조명이 그림자가 되는 조명을 만들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띄워주고요. 자, 선택하고 밑으로 하나 내려주고요. 선택하고 캐스트 섀도우. 자, 섀도우 그림자죠? 그림자를 켰습니다. 에어리아 섀도우로 놓고, 자, 렌더. 그러면 빛이 이제 이렇게 오니까 그림자가 나오고, 이쪽에도 빛이 있고 이 뒤에도 조명이 나오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깨끗한 렌더링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3개의 조명이 다 밝기가 똑같아요. 보세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조명이 제일 밝을 거고, 그 다음 어두울 거고, 그 다음 어두울 거고, 그죠? 자, 선택하고, 선택하고 여기 인텐시티로 들어가 봅니다. 인텐시티에 멀티플러가 있죠. 보시면 조명이 있고 섀도우 그림자가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자까지 했을 거예요. 인텐시티가 조명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예요. 0.5.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밝기가 조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다시 1로 놓고 렌더. 빛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지고 있죠, 그죠? 근데 얘를 0.5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라이트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줄여보죠. 0.2. 자, 렌더. 어떤가요? 훨씬 더 어둡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적당한 값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백라이트죠. 뒤쪽에서 오는 조명. 그러니까 뒤쪽에서 오는 조명도 더 작게 줄여봅니다. 한 0.2 정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윤곽이나 그림자가 명확하게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이었을 때와 이 뒷부분이 더 밝죠? 자, 0.2일 때와 윤곽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의 조명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exclude라는 항목, 섀도우에 보시면, 여기 제너럴 파라메틱에 보시면, exclud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clude가 제외란 뜻이에요. 얘를 누르면, 여기서 제외할 겁니다. T팟을 누르면, 이 T팟에 제외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얘가 이 조명에 제외돼 버린 겁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도 해볼까요? 이쪽 조명에도 T팟을 제외시켜 보도록 하죠. 자, 렌더. 이런 식으로. 지금 백라이트만 있는 거 보이시나요? 똑같아요. 선택하고 T팟을 빼버리면 T팟이 이렇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빼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인텐시티가 나와요. 조명의 밝기를 뜻합니다. 지금 조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명을 놨고요. 카메라로 볼까요? 네. 타겟 카메라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자, 렌더링을 하면 이제 밝기가 이렇게 적당히 조절이 되겠죠. 그림자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밝기를 조절해 보죠. 인텐시티는 밝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이면 이 정도.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게 인텐시티고, 그 오른편에 있는 이 컬러 피커가 있습니다. 얘가 컬러 피커로 조명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빛이 노란색이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빛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원래 빛은 백색이어야죠. 그 다음에 보시면 디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소요. 빛이 감소되는 거예요. 인버스, 그러니까 너는 빛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해서 조명이 점점 감소됩니다.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으로 빛이 감소합니다. 자, 인버스로 놨고요. 제가 조명의 위치를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자, 조명이 여기 있네요. 자, 렌더.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버스 스퀘어로 놔봤습니다. 더 빨리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넌으로 놔봅니다. 그러면 빛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어테뉴에이션이 있습니다. 니어 어테뉴에이션, 파 어테뉴에이션. 니어 안 써요. 파만 쓰시면 됩니다. 어테뉴에이션이 뭐냐면 감소해요. 자, 유주를 체크하시고 유주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값이 두 개가 있어요. 스타트하고 엔드하고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보시면 선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끝선, 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선 하나, 선 둘.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빛이 쭉 그냥 갑니다. 여기서부터 빛이 소멸해서 요 바깥쪽으로는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렌더링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빛이 범위가 딱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파만 체크하시고 엔드 값을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또렷하게 줄어드는 것도 보이시죠?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빛이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소멸 범위예요. 빛이 쭉 와요. 어디까지? 스타트까지. 그 다음 스타트부터 빛이 막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드까지, 그러니까 엔드까지 소멸돼서 엔드 뒤쪽으로는 빛이 안 나가 버리는 거죠. 자요. 한번 해보시죠. 빛의 범위를 조절할 때 이런 옵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밑으로는 어드밴스 이펙트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프로젝트 맵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죠.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다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도록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재질로 갑니다. 자, 매트리얼 에디터. 그 다음에 맵을 하나 가져오죠. 디퓨즈 맵에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배경 이미지요. 네, 제가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명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조명을 선택하고 나서 보면 여기 어드밴스 이펙트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다 맵을 이렇게 갖다 놨죠. 이 맵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 맵을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복사할 거냐, 인스탄스 할 거냐. 근데 인스탄스로 갖다 놓기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맵이 들어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해보시죠. 그러면 프로젝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프로젝션으로 나오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네요.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에 보시면 여기 서클이 있고 렉탱글이 있습니다. 렉탱글로 놓으면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스펙트 레이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비율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절하면 여기 비율이 조절되는 걸 여기 탑뷰에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 보이시죠? 이 꼭지점이 위쪽이란 뜻입니다. 꼭지점이 위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제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그럼 납작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이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로 세로 비율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여기 비트맵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맵 피트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오픈.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딱 맞게 떨어져서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나오게 합니다. 자, 비트맵 피트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맵은 필요 없으니까 끄고 자, 이 위로 올라가 보죠. 스포트라이트에 보시면 뭐 쇼코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콘이 보이고 해제하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쇼콘을 체크해 놓으면 선택을 해제해도 이렇게 콘이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버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샷. 일반적으로 스포트라이트나 다이렉트 라이트는 여길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명이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버샷을 체크해 놓으면 벗어납니다. 이렇게 옴니라이트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오버샷 샷을 벗어나는 거. 이 오버샷을 체크하고 렌더링을 하면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오버샷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핫스팟, 팔로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조명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바로 이렇게 원이 두 개가 갑니다. 빛이 여기까지는 또렷하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선이 핫스폿, 그 다음 바깥쪽이 팔로프입니다. 팔로프가 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각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각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보시면 약 2도 정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쪽이 핫스팟, 여기가 팔로프. 요 각도인데 이 각도 차이를 주게 되면 핫스팟을 줄여서 각도 차이를 주게 되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영역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핫스팟과 팔로프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클도 서클이래. 옴니도 똑같아요. 옴니라이트도 보시면 옵션이 다 똑같아요. 옴니라이트에 보면 제너럴 옵션, 섀도우, 인텐시티, 뭐 어테뉴에이션,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터, 그 다음 섀도우,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맨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앰모스피어릭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앰모스피어릭 이펙트는 어디서 줄 수 있냐면 여기 렌더 옵션에 보시면 여기 인바이런먼트에 여기 있는 옵션이에요. 인바이런먼트하고 이펙트에는 여기 있는 옵션입니다. 이펙트에도
옵션이 있고 인바이런먼트에도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줘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값을 주어도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얘는 단축키가 숫자 8입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트하고 렌즈 이펙트하고. 볼륨 라이트 효과를 주게 되면 얘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어테뉴에이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즈 버튼 누르고 그리고 렌더. 조금 카메라를 뒤로 더 빼볼까요? 그리고 렌더. 그럼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효과가 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어테뉴에이션에서 아이고 이거 카메라구나. 자, 어테뉴에이션에서 스타트를 줄여보도록 하죠. 스타트를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멀티플러를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0.2. 그리고 렌더링 해보면 얘가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볼륨 라이트 넣는 거 한번 봤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멀티플러 값을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 8을 누르시면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나오고, 여기 덴시티가 농도입니다. 이 농도를 낮추게 되면 얘도 이렇게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농도가 낮아지게 돼요. 덴시티를 낮춰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낮은 볼륨 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자, 선택하고 del 키를 누르면 이제 볼륨 라이트 효과가 사라집니다. 자, 렌더링. 그럼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사라질 거예요. 자, 볼륨 라이트 효과를 빼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add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뜨죠. 자, 렌즈 이펙트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렌즈 이펙트가 들어가는데 이건 어딨냐면 이펙트에 있습니다. 여기 렌즈 이펙트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띄워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렌즈 이펙트 효과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선택해서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여기 렌즈 이펙트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글루입니다. 밝기란 뜻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빛을 발광하는, 발산하는 거. 링이네요. 링도 추가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깥에 링이 들어가네요. 레이, 빛이네요. 자,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효과. 그 다음 오토 세컨더리. 여기서 이거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빛 무리가 여러 개 만들어지죠. 그 다음 매뉴얼 세컨더리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요. 스타, 별이네요. 이렇게 별 모양이 들어가죠. 그 다음 스트로크, 획인데 이렇게 획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 링이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오토매틱 세컨더리 정도, 그러면 빛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렌즈 플레어 효과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